이게 매장 매출인 거예요? 네.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요? 네, 많이 팔립니다. 이렇게나요? 네. 그리고 여기 이제 곱하기 2배를 해야 되는 건 그 배민이랑 쿠팡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요. 코로나로 진짜 카페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도 다른 카페들은 직원들을 다 해고했어요. 근데 저희는 직원을 해고하는 건 이건 악순환에 넣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냥 부속품처럼 생각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같이 다 갔거든요. 아, 그럼 코로나 타격을 받으셨던 건가요? 엄청 크게 받았습니다. 얼마나 크게 받았나요? 빚이 거의 한 15억 가까이 이제 쌓였었던 것 같고요. 기존에 나오던 매출에서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10분의 1이 떨어진 게 아니라 10분의 1 수준으로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올해 30살인 김상현이라고 합니다.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? 글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출판사 2개 운영하고 있고요. 지금 연남동에 카페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. 눈이 많이 안 좋으신 편인가요? 아니요. 지금 알이 없는 네. 알이 없는 거.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시당하기 싫어서 지금은 머리가 긴데 옛날에 이제 포마드 좀 빡세게 하고 알 없는 안경 써서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하던 게 지금은 이제 좀 정착된. 네.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면 무시를 당하는 건가요?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 옛날엔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우리 신입사원보다 뭐 어리네 이런 거에도 좀 상처를 받았던 것 같고 뭔가 실력이 없는 걸로 비춰질까 봐. 그럼 지금 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건 어딘가요?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연남동에 카페 공명 가고 있습니다. 굳이 카페라고 하면 되는데 왜 카페 공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언급을 하시는 건가요? 아, 제 채널에 그럼 이렇게 출연해 주신 이유가 혹시 네네.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이런 삶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떠한 재테크보다 가장 가치 있는 건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. 따로 재테크를 안 하시는 건가요? 이전에 좀 빚들이 좀 많았었어요. 모아놨던 거 다 까먹기도 해봤고 한데 제가 쌓아놨던 제 실력과 능력들은 까먹지를 않더라고요. 그러면 지금 카페는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? 저희가 19년도에 오픈을 해서 4년차 됐고 네. 그 전에도 성수동에서 카페를 2번 정도 했었어요. 좀 말아먹고 아예 반대인 컨셉으로 와서 차리게 됐어요. 제가 이제 투썸 알바할 때 1층이었는데 햇빛이 너무 이쁜 거예요. 들어오는 게. 커피 내리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좀 틀었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로망으로 갖고 있다가 성수동에 차려서 말아먹고 이제 연남동으로 오게 된 거죠. 왜 말아먹어요? 카페를 막상 창업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? 자기가 많이 가봤고 많이 먹어봤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. 내가 많이 가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랑 내가 해봤으니까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네. 그러니까 보는 것과 하는 거의 차이를 괴리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좁힐지 몰라서 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한 번 망할 때마다 몇 천씩 까먹었었나요? 그때는 자본이 좀 적게 들어갔어요. 거기는 이제 아예 지하였고 좀 B급 감성으로 저희가 다 공사를 직접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까먹은 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.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수익이 아예 그냥 빵원일 때도 있었고 그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. 하루에 뭐 10,000원 팔 때도 있고.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가 활성화돼서 네. 이렇게 홍보도 잘하고 블로그나 마케팅 같은 걸 잘하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는 안 해보셨어요? 제가 마케팅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아무것도 없는 그냥 속빈 강정을 마케팅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결국엔 본질이 잘 돼 있어야 마케팅을 해도 좀 더 뜨고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. 성수동 카페에서는. 그러니까 뭐 커피도 맛없고 디저트도 맛없고 그러니까 올만한 메리트가 없는 곳을 마케팅 해봤자 오긴 오겠지만 다음부터는 다시 안 오는. 마케팅 비용 쓸 때는 조금 늘지만 쓴 만큼만 딱 늘어서 이게 계속 마이너스인 거죠. 그럼 이렇게 절치부심해서 차린 카페는 지금 어때요? 사업이 잘 되고 계세요? 뭐 마포구 안에서는 매출로는 한 상위 1% 정도 나오고 있고 근데 요것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공간만 이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안에 채울 수 있는 뭐 디저트나 커피류들이 없었어요. 그래서 마케팅을 해도 똑같이 또 빠져나가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또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고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지금 들었던 게 일단 제품 자체가 요즘 다 상향 평준하니까 네. 그건 기본이고 여기만의 그 본질을 좀 찾아야 된다 하는 게 좀 있어야 되는. 그렇게 2번을 망했잖아요, 카페를 네. 하다가. 네. 그럼에도 또 카페를 하셨던 이유가 뭐가 있어요? 네. 이 출판사를 제가 운영하고 있잖아요. 사람들이 출판사를 보고 사지는 않잖아요, 책을. 그래서 이 출판사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카페라는 오프라인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메타버스나 온라인은 그게 강해지면서 이제 오프라인의 중요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나요, 실제로?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사람은 온기가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네. 해요. 공간이 주는 힘은 사람밖에 못 채운다. 그리고 사람은 결국에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은 뭐 앞으로도 많이 커지겠지만 오프라인을 대체할 온라인이 없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정말 궁금한 게
네. 저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네네네. 왜 저희 단체 느낌 나게 말을 쓰세요? 제가 한 게 아니고 네. 같이 다 이루어내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뭐 습관처럼 됐던 것 같은데 저만 잘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팀으로 됐을 때 더 큰 영향력들을 미쳤던 것 같고 그게 다 내 성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모르게. 아, 그럼 직원분들이랑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. 네네네. 카페 오픈 시간이 몇 시인가요? 파티제분들은 7시에 출근을 하시고 네. 이제 바리스타분들이 8시 반. 근데 왜 대표님이 12시에 출근하세요? 아 죄송합니다. 같이 열심히 하신다면서? 점심을 여기가 선생님 카페인가요? 네 맞아요. 큰 건물에 1층 카페라고요? 네 맞습니다. 아, 개인 작은 카페가 아니라요? 네 120평 정도 됩니다. 아, 전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네. 도대체 저런 카페는 부잣집 아들들이나 네. 자녀들이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. 지금 나이 30살에 이런 게 가능하나요?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금수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어머니가 마트에서 이제 계산하시고 아버지가 택배 기사 분이시거든요. 진짜 예쁘다. 네. 카페잖아요. 네. 근데 왜 카페에 이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? 약간 이게 알게 모르게 저희 그 카페에도 한 달에 2만 명, 3만 명 정도 오세요. 그럼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좀 더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저희 메뉴판도 책 모양이거든요. 사발이라고 해서 일본 말이긴 한데 네. 요걸 이제 씌운 거예요. 원래는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약간 스터디 카페에서나 보시는 이런 테이블이 좀 있고 네. 다양하게 지금 테이블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왜 이렇게까지 해놓으신 거예요? 앞에다가도 글씨를 좀 많이 써놨어요. 그래서 네. 밀린 수다를 떨어도 좋고 뭐 작업을 해도 좋고 그런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사실 회전 일만 생각하면 이런 공간을 안 놓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이 공간이요? 계속 앉아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많이 앉아 있어요? 네,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으신 분도 있고 저쪽 그 소파들이 원래는 다 4인용으로 해서 4개만 들어가 있었어요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낮은 테이블에 낮은 소파로 개별로 바꿨었던 이유가 네. 주말인데 아침에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점심 드시고 오시고 저녁 드시고 오시고 밤까지 그 한 자리에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건 안 되겠다. 진짜 그런 분들 꽤 있나 보네요. 좀 많습니다. 그 카페에서는 네. 회전율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속도로 바꿔줘야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보나요? 정답은 없을 것 같은데 네. 이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? 카페가 여기 보니까 되게 디저트가 되게 많아요. 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카페에 오는 건 우리가 커피를 마시기 위함이잖아요. 네. 이 카페의 가장 기본은 커피다. 네네.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은 커피도 있지만 이런 디저트를 되게 힘을 많이 쓰는 게 보이거든요. 네. 본질이 약간 어긋나는 거 아닌지. 저는 카페의 본질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려면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맛이 그냥 단순히 커피 맛, 빵 맛일 수도 있겠지만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느끼는 뭐 노래나 직원의 친절도, 위생 상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베이커리들도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었고 수익을 좀 창출하려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 객단가를 올려주니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사입을 해오시는 건가 아니면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? 저희 뒤에 이제 베이커리 공간이 있어요. 손품이 더 많이 오가고 직원들도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? 제가 이제 파티쉐 없이 직접 만들기도 했었는데 너무 하루 편차들이 큰 거예요. 그래서 샵인샵을 들여왔었어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의견 조율이 좀 잘 안 되고 때우는 건 마케팅 하는 관점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. 누구나 때울 수 있고 근데 여기선 우리만 낼 수 있는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직접 해야 된다. 손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요거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커피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장사라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물장사가 진짜 많이 남겨먹는다라고 하잖아요. 네네네. 그럼 커피랑 이런 디저트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수익이 많이 남나요? 디저트가 많이 남긴 해요. 왜요? 원가로 따지면 커피 쪽이 낮긴 한데 이게 커피는 한 잔 먹고 안 먹잖아요. 네. 근데 디저트는 먹고 맛있으면 싸가요. 이게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건 생각들은 커피를 먹으면서 디저트 옆에 보이면 또 시키신단 말이죠. 그럼 그냥 5,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나가는 것보단 한 명이 10,000원, 뭐 20,000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돼서 디저트에 좀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아까 120평이라고 했잖아요. 네.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이 네. 홍대 쪽에서 120평이면 월세가 한 달에 얼마예요? 저희는 1,500 정도 나오고 있어요. 그럼 인건비까지 하면 한 달에 숨만 쉬어도 얼마 정도가 나가나요? 거의 한 5,000, 6,000 정도? 네. 이 카페 하나로만요? 네, 그럼 한 달에 5천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. 그게 되나요? 네, 저희는 지금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게 매장 매출인 거예요? 네.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요? 네, 많이 팔립니다. 이렇게나요? 네. 그리고 여기 이제 곱하기 2배를 해야 되는 건 그 배민이랑 쿠팡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요. 배민이랑 쿠팡도 하신다고요? 네, 배민이랑 쿠팡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배달기사분들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 네. 이따 시간 되면 엄청 많이 들어오세요. 배민 하니까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웠던 게 최소 주문 금액이 너무 높아요. 맞아요.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높게 받는 거예요? 최소 주문 금액이 높은 이유는 배달 마진이 없으니까 배달 수수료가 너무 비싸거든요. 그래서
12,000원짜리 팔아도 한 700원밖에 안 남아요. 그러면 안 파는 게 낫지 않나요, 차라리? 그래도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리면서 거기서 맛있었으면 공간으로 또 찾아오셔요. 이게 좀 마케팅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, 저도 이제 처음에 배달 도입할 때 너무 반대했거든요. 왜요? 저는 지금도 목표이긴 한데 스타벅스 좀 상위호환 네. 버전으로 만들고 싶어요, 이 카페 자체를. 근데 이제 배달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무슨 스타벅스에서 배달이야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었고, 그래서 그런 게 카페에도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까 하는 생각이었는데,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친구랑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배달 도입하자라고 됐고, 결국에는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. 내가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, 저는 그 대표 놀이하고 사장 놀이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. 다 파트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야 되고,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, 그걸 모르면,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아 하면 변화하는 거나 좀 내려놓는 걸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요즘 막 메타인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, 좀 객관화를 계속 좀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. 지금 근데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길이에요? 이제 저희 그 출판사랑 그 마케팅 팀이 있는데 선유도에 있는 사무실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업체를 여러 개 굴리시는 분들을 보면 하루 일과가 궁금한 게, 도대체 어디로 출근을 많이 하시고 어디에 지내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? 이거 주차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. 네. 예를 들어 카페 이슈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도입이 돼야 되는 시기면 카페로 먼저 출근을 해서 이야기 좀 다 나누고, 그리고서 이제 사무실로 가던가, 웬만하면 사무실로 많이 가긴 하거든요. 우리가 음식점에서 사장이 빠져버린 그 가게 망한다, 그런 두려움은 없었어요? 엄청 많았죠. 근데 그렇게 계속 두려워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직원을 못 믿게 되는 거잖아요. 파트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관계인 것 같은데,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나는 계속 열심히 할 거고, 너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없어도 열심히 해줘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. 저는 중요한 건 그 조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헤드로 놓고, 그리고 계속해서 비전이랑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걸 서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코로나로 진짜 카페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도 다른 카페들은 직원들을 다 해고했어요. 근데 저희는 직원을 해고하는 건 이건 악순환에 넣는 거고, 이 사람들이 그냥 부속품처럼 생각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같이 다 갔거든요. 아, 그럼 코로나 타격을 받으셨던 건가요? 엄청 크게 받았습니다. 얼마나 크게 받았나요? 빚이 거의 한 15억 가까이 이제 쌓였었던 것 같고요. 기존에 나오던 매출에서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10분의 1이 떨어진 게 아니라 10분의 1 수준으로. 근데 이게 거의 뭐 1,000만 원도 안 나오고 한 뭐 몇백? 뭐 인건비나 뭐 월세나 이건 계속 나가고. 두 번의 카페를 말아먹고 지금 가신 거잖아요. 네. 그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런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박살이 났을 때 네네네. 어떤 기분이었나요? 내가 이렇게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, 네.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이 들었던 거는, 제가 이쪽 연남동이잖아요. 또 핫한 동네에 있다 보니까 우리만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잘 되는 데는 코로나든 뭐든 뭐 비가 엄청나게 오던 뭐 눈이 뭐 많이 오던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만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되고,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, 그러니까 핑계만 계속 대고 있었던 거죠. 아, 이건 그냥 내가 못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.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 뭐가 있었나요? 일단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. 못하는 건 진짜 포기하고,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고집이라고 가져갔었던 것들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거였으면 버리고, 그 두 번째가 아까 잘 나가는데 왜 잘 나가지? 이런 트렌드들을 본질적으로 좀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거기서 나왔던 게, 그러니까 뭐 크림스콘 이런 것들이 인스타에 올릴 법한 것들이 좀 더 핫하다는 생각을 했어서 사진에 잘 담기는 거를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, 그리고서 우리만의 아이템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우리 게 뭐지?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. 그러니까 매출이 1,000만 원도 안 나온댔잖아요. 네네네. 직원들 월급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주셨던 거예요? 일단 모아놨던 거에서 다 깎고, 진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2금융권까지 해서 다 받고, 그래도 모자라서 친구들, 동생들한테도 빌리고, 그러면서 이제 좀 갚아 나가죠. 더 손해가 날 바에 잠깐 네. 폐업을 하고 네네네.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다시 하면 돈도 안 까먹었을 텐데 왜 그렇게 나가셨어요? 제 선택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. 폐업이나 휴업을 했으면 직원들도 월급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 사람들을 어디 가서 돈을 벌지,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,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생계를 책임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,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월세 간간히 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접어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거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약간 책임감이 강하시네요. 더 강해진 것 같아요. 코로나 겪으면서. 채무 상환 다 하셨나요? 네, 지금은 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매달 5일날 월급 나가고, 10일날 재료비 나가고, 뭐 30일날 뭐 나가고, 이거에 너무 쪼들리는 거예요. 이때도 없고 계속 없으니까, 이때 누구한테 빌리지? 저 사람한테 빌려야 되나? 어떻게 갚냐? 돈 언제 들어?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못 했던 거죠. 살아남아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더 삶이 좀 재밌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여기가 본인 사무실인가요? 네, 이쪽이 이제 사무실입니다. 여기가 그 출판사예요? 네, 출판사랑 마케팅 팀이 있는. 먼저 들어. 네.